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수상대성 이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까지 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끝나게 되고요. 오늘 내용까지가 시험 범위 마지막이 되겠죠. 오늘은 질량과 에너지에 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자, 우선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잠깐만. 두 가지 가정이 있었죠.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빛의 속도는 관측자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C로, 빛의 속도 C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나오는 현상, 이 두 가지. 빛의 속도를 고정시키고 모든 관성계에서의 모든 물리법칙이 동일하다라는 이 두 가지 가정에서 나오는 결과가 시간이 팽창된다. 즉,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시간 지연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두 번째로, 길이. 그죠? 길이가 수축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까지 풀어봤던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로 인해서 더불어서 추가로 질량도 변화해요. 우리가, 이게 시간이 바뀐다는 게 생각보다 빛의 속도가 고정돼 버린다는 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속도가 고정돼 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뿐만 아니라 길이가 수축되고 공간까지 휘어지고 더군다나 그거에다 더불어서 질량이 변화하게 되는데 실제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돼요. 이와 함께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공식을 유도하다 보면 나오는 값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질량이 에너지와 같은 값이 아닐까? 서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는 거죠.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말 그대로 이론에 의해서 실험을 한 게 아니라요. 이론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연장선이겠죠. 자, 보면은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 두 분입니다. 아인슈타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낸 과학자죠. 1879년생이니까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온 해가 1905년이니까 정확히 26살 때 특수상대성 이론을 내놓은 거죠. 대단한 천재였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의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시간에 관한 거, 빛의 속도에 관한 거, 그리고 질량과 에너지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에 대한 그 이론이었다면 이 중에서 이 질량과 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가져다가 핵폭탄을 직접 만든 인물이 오펜하이머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인데요. 뭔가 슬픈 눈동자를 가진 것 같네요. 자, 요게 실제로 그 낙하된 핵폭탄이에요. 리틀보이라는 핵폭탄이고, 홀쭉이라는 뜻, 종쳤네요. 홀쭉이라는 뜻의 우라늄 핵폭탄이고요. 그리고 8월 9일에는 펜맨이라는 뚱뚱이라는 플루토늄 핵폭탄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 핵폭탄으로 인해서 이 오펜하이머조차 한 2만 명 정도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22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그 당시 이 핵폭탄을 떨어뜨리기로 결정한 대통령을 조금 이렇게 비난했대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대통령이 나의 손에 피를 묻혔다. 나는 죽음의 신이 되었다. 이게 막 그 중2병 그런 게 아니라요. 진짜 실제로 본인에 의해서 2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실제로 인류의 삶에 진짜로 도움이 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모든 폭탄의 개발을 다 반대했던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모든 이런 수소폭탄은
실제 우라늄 폭탄의 거의 10배에서 100배까지도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만큼은 진짜 안 된다. 이걸 개발하게 되면 우리 인류가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굉장히 실제로 과학이 인간에게 유익하기만 한 것인가? 핵폭탄으로 인해서 핵폭탄이 자신의 자식과도 같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근데 오펜하이머가 뭐 전쟁을 옹호하고 뭐 전쟁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 핵폭탄을 만든 게 아니라 단순히 진짜 과학적 탐구심,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 핵폭탄이 전쟁을 억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 핵폭탄이 쓰인 거고, 그로 인해서 큰 후회와 고통을 이렇게 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국 오펜하이머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 인물. 왜냐하면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다라는 이유로 모든 공직이 박탈되고 노벨 물리학상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 내용들이, 이 핵폭탄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죠? 그 당시에는 전쟁을 빠른 시기에 전쟁을 종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적군의 광복을 더 빨리 할 수 있었겠죠. 물론 뭐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걸로 선생님도 알고 있긴 하지만 전쟁을 종결시켰고, 지금 현재는 이 핵폭탄의 원리를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기를 싸고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진 원동력이 됐고, 심지어 지금은 전쟁을 억제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공헌을 한 오펜하이머. 자, 이 이론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오늘 공부를 해보려고요. 한 20분 정도 더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7분이니까 30분 내에 끝낼게요. 자, 교과서 674쪽입니다. 자, 질량과 에너지. 자, 태양에서 오는 햇빛이 엄청 뜨겁잖아요. 심지어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지구에 도달하는 햇빛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구를 포함해서 이 전 우주에 열 에너지를 이렇게 사방으로 뿌리고 있는데도 태양은 식지 않고 계속 수십억 년 동안 이렇게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죠. 자, 여기 친구는 태양은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수소가 타는 게 아닐까? 우리가 단순히 수소는 탄다, 폭발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단순히 수소를 태우는 과정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수증기가 만들어지면서, 산소입니다, 산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건데요. 요런 에너지 가지고는 택도 없죠. 이 에너지 가지고는 태양이 이렇게 오랫동안 뜨겁게 불탈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에너지냐?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하자면 아인슈타인 특수상대성 이론의 연장선입니다. 시간 팽창 길이 수축의 연장선인데요. 질량과 에너지의 개념도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질량을 에너지로도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에너지를 질량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즉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는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과 그 화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질량 보존 법칙을 따로 생각했었습니다. 이 에너지란 거는 우리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도 최근에 했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도 배웠었죠. 근데 얘네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에너지만은 보존되지 않고 질량만도 보존되지 않는다. 하지만 질량, 에너지를 합한 값은 보존된다. 즉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수정이 된 거죠. 누구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으로 표현이 된대요. 즉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C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는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거죠. 자, 빛의 속도는 30만 km/s 이렇게 나타지나요? km/s니까 요거를 제곱하는 값은 엄청 크겠죠. 엄청 큰 값이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질량만으로도 엄청 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리틀 보이. 처음에 이름이 리틀 보이인 것도 홀쭉이. 아니, 이렇게나 작은 폭탄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작은 폭탄으로. 그래서 좀 무시하는 이렇게 이름이 붙었겠죠. 리틀 보이, 홀쭉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한 10만여 명이 죽게 된 거죠. 이 폭탄 하나로.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은 우리 뭐 화학 폭탄 혹은 뭐 이렇게 수소와 산소의 결합 반응에 의한 열 발생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지에 있는 에너지, 즉 질량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 해서 M0, 정지할 때를 M0라고 나타내고 운동할 때를 포함하면은 운동할 때까지 포함하면 그냥 M을 그대로 나타내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E는 MC제곱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량에 관한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길이만 변한 게 아니라 질량도 변했다고 했잖아요. 질량은 정확하게 말하면 질량도 커집니다. 시간 지연, 길이 수축 플러스 질량이 증가하게 돼요. 이런 단 언제냐면은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고 속도가 거의 뭐 광속에 근접했을 때, 적어도 광속의 2분의 1 정도는 돼야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나타나는 거는 지금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죠. 뭐 야구공을 빨리 던진다고 야구공의 질량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없죠. 하지만 야구공의 속도가 뭐 99C, 즉 29만 km/s 정도 되면은, 그때 되면 야구공이 질량이 막 수십 킬로그램으로 측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해 봅시다. 자, 이거를 이렇게 증명까지 했어요. 어떻게 증명을 했냐? 한번 질량을 재봤습니다. 자, 여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습니다. 여기 교과서 75쪽입니다. 자, 양성자 하나가 1.0073이고 중성자는 1.0087이래요. 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곱하면은 곱하기 해주면은 2.0146이고 2.01 8216 7 4인가요? 4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은 4.032가 돼야 되죠. 그쵸? 요거 0까지 요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얘네를 결합시킨 양성자 2개 플러스 중성자 2개를 결합시킨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는 4.0015밖에 안 된대요. 즉 무슨 말이냐? 이 0.305인가요? U. 정확히 말하면은 0.305 곱하기 1U는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제곱 킬로그램. 엄청 작은 값이죠? 근데 이 작은 값이라도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면 그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곱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만큼의 질량이 이 전체 질량으로 따지면 얼만큼 정도 되죠? 요게 수소 질량이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를 에너지를 전환하면서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어떤 공식에 의해서? E는 mc 제곱에 의해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량의 차이만큼 델타 M, 질량 결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생겨난다 라는 거죠.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생겨난다. 질량이 근데 아주 조금만 줄어들어도 C, 그 빛의 속도가 엄청 크기 때문에 엄청 큰 거의 제곱을 곱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는 어마어마어마어마 큰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핵폭탄도 그만큼 강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그 우라늄 처음에 떨어뜨린 리틀보이가 우라늄 핵폭탄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뚱뚱이가 펜맨이 플루토늄이고. 자,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을 좀 볼게요. 우라늄은 굉장히 큰 원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헬륨은 질량이 4밖에 안 돼요. 뭐 4kg 이런 게 아니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4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라늄은 235죠, 질량이. 그러니까 우라늄은 엄청 큰 원자인데요. 그 원자에 중성자가 하나 들어오면은 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깨져버려요. 우라늄 원자가. 깨지는데 이렇게 깨지는 걸 보고 우리가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죠. 핵이 분열됐다. 핵분열. 그래서 핵분열되면은 이렇게 크립톤, 바륨이라고 하는 원자로 이렇게 쪼개져 버립니다. 크립톤과 바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중성자들이 세 개가 뿅뿅뿅 튀어나와요. 그럼 또 이 중성자가 또 어떻게 하냐? 옆에 있는 우라늄을 또 때려요. 또 얘도 옆에 있는 우라늄을 또 때려요. 얘도 옆에 있는 우라늄을 또 때려요. 그럼 또 중성자가 또 세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과정마다 질량 결손이 일어나면서 그때 에너지가 열의 형태로 방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엄청나게 열기가 나면서 순간적으로 확 퍼지고 퍼져서 빈 공간, 순간적으로 진공이 된 곳을 옆에 있는 공기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버섯구름 이렇게 생긴 이 자세한 내용 있는데 이 오펜하이머와 핵폭탄에 관한 내용은 쌤이 다음에 추가 영상, 보충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할게요. 그거에 대한 오늘은 내용만 좀 나가 봅시다. 그래서 요게 핵폭탄에도 쓰이지만 어디에도 쓰인다고요?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도 쓰인다고요. 원자력 발전소에 쓰이는 거는 핵 분열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연쇄 반응을 근데 너무 빨리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 탄소봉이라고 하는 탄소봉으로 중성자를 흡수함으로써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하고 연쇄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면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처럼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그 속도를 조절하면서 에너지를 얻어내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핵융합이에요. 태양에서 일어납니다. 지구상에서는 못할까요? 네, 아직까지는 이 핵융합을 우리가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지금 이거를 연구하는 게 우리나라의 대전에 있는 K스타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K스타. 뭔가 의미가 있겠죠? 코리아 스타 별. 한국의 별을 만들겠다. 별이라고 하는 거는 핵융합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거고, 자, 이 K스타에 관해서도 쌤이 다음에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이 내용부터 얘기하자면 결국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소들이 4개가 모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소들이 중수소가 됐다가 그리고 또 수소가 또 모이고 그리고 걔네가 헬륨이 됐다가 헬륨 원자 핵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서 양성자를 이렇게 버리고 이 과정이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인데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굳이 공부를 깊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수소 같은 애들은 핵융합을 일으킨다. 즉 아까 우라늄은 굉장히 큰 애라고 했고 우라늄 같은 애는 굉장히 큰 애고 얘네는 핵을 분열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소는 핵융합을 과정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결손된, 이 줄어든 질량만큼 뭐가 된 겁니까? 에너지가 된 거죠. 패스. 불러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자, 확인 문제. 자, 헬륨 내에 있는 양성자의 질량과 수소 원자 핵의 질량은 어느 쪽이 클까요? 뭐야 이거? 수소와
헬륨 원자 내의 양성자의 질량과 이거 어떤 게 크겠어요? 수소가 크겠죠? 그러니까 수소가 얘로 되면서 에너지를 소모한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들면서 질량이 결손되면서 그 질량만큼 에너지가 된 거죠. 당연히 수소가 더 크겠죠, 질량이. 자, 우리 문제로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수소 얘기네요. 수소니까 뭐예요? 수소니까 그거죠. 뭐냐? 수소니까 핵융합이죠. 자, 핵융합 과정입니다. 핵분열 아니죠. 자, 이 핵융합은 이거 다양하게 단순화시켜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이거 굳이 외우지 말라고 한 게 이렇게 해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핵융합이고 어떤 건 핵융합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원자가 모여서 더 큰 원자가 됐다라고 하면 핵융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원리만 한번 봅시다. 반응 전 질량합,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 같습니까? 같으면 핵반응이 아니죠. 어떤 게 크겠어요? 당연히 반응 전이 크겠죠. 질량이 줄어들면서 그 질량만큼 에너지가 나온 거니까. 자, 여기서 얘네는 개수는 안 바뀝니다. 얘네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는 안 바뀌어요. 똑같이 까만 애 2개, 흰색 3개잖아요. 얘네는 안 바뀌는데 얘네들이 결합하면서 그 결합한 질량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생성된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생성된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것이다. 맞죠? 답은 너무 쉽죠? 자, 그러면은 어떤 애들이 핵융합이 일어나고 어떤 애들이 핵분열이 일어나냐? 이것도 외워야 되냐? 아닙니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잠깐 사진을 어디로 갔나? 여기 있네. 자, 요 사진을 보면요. 기준이 있어요. 아래쪽에 있을수록 더 안정된 상태가 돼요.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게 철인 거죠. 철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고, 철은 그래서 핵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철의 왼쪽에 있는 애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핵반응이 일어납니다. 왼쪽에 있는 애들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원자로 융합하는 과정, 핵융합이 일어나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점점 더 뭐라 해야 되지? 점점 더 작아지는 원자의 사이즈가 작아진 방향으로 핵 분열을 점점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 차이값만큼 질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수소에서 헬륨이 되는 거는 어때요? 에너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태양이 요만큼의 에너지를 내고 있고, 우리 사람들이 쓰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겨우 한 요 정도 쓰고 있는 거죠. 요 정도. 완전히 다 핵분열 시키지도 못해요. 자, 다음에 이것도 얘기하겠지만, 핵분열 다 못 시키면 얘네가 고준위 폐기물이 돼서, 핵 폐기물이 돼서 점점 방사능을 내보내죠. 근데 얘는 우리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요만큼 얘기하고. 자, 요 내용, 요거 교과서 문제인데요. 우라늄의 핵분열, 이건 핵분열이죠. 아까 거는 핵융합, 여기선 핵분열. 설명하라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질량 결손. 질량 손손. 핵분열 과정에서의 질량 결손이 핵심이다. 핵분열 과정에서 질량이 결손되고 그 질량이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얼마큼 만들어진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델타를 정확히 합시다. 자, 줄어든 질량에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식에 대입해보면 필요 없습니다. 대입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대입하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 의미 정도는 알아놔야겠죠. 이렇게 핵이 분열하면서 질량이 줄어들고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쉽죠? 그러면서 입자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입자가 여기 보면요. 요 1이랑 235랑 만나서 236이 되고, 여기 보면은 9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41 하면은 236 맞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결합하는 데 있어서 그
결합에 따라서 질량이 바뀌어요. 얘네가 결합에 따라서. 그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방출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질량에 대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이네요.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